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유치한 그런 이들의 모습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나이와 성숙이 반드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이 들어도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 어느 직장에서 팀워크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늘 자기 방식만이 최고라며 다른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지연됐고 함께 일하던 이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새로운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최근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의 새로운 사업을 향해 그거 금방 망할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싸늘하게 변했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군가를 낮춰야만 자신이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행동을 열등감에서 비롯된 하향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칭찬을 통해 스스로도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들으면 그런 건 나랑 안 맞아라며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들 있죠. 변화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지만 삶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는 말을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래전에 남겼습니다. 요즘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호기심의 부재.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 앱을 하나 배워보는 것도, 친구가 추천한 책을 읽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열린 마음의 태도입니다. 결국 고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나이보다 더 깊은 성숙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명쯤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툴툴대는 사람. 날씨가 조금 흐리면 짜증부터 내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없으면 왜 이렇게 운이 없냐고 말하는 사람. 커피가 늦게 나오면 아예 기분이 상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모든 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못마땅한 걸까? 혹시 그들의 말투 속에 무언가 더 깊은 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그 속에 담긴 심리,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좋게 보기보다 나쁘게 보는 쪽을 먼저 택합니다. 가능성을 보기보다 결점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료가 조금 정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료야? 이걸로 뭘 하라고? 말 한마디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사실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도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결함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부 아니면 전무. 좋거나 나쁘거나,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흑백으로 나누는 방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태도는 철학적인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완벽한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그 이상에 비해 항상 불완전하다고 여겼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역시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곧장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불평이라는 언어로 표출됩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조금의 불완전함도 견디지 못하고 작은 허점도 눈에 거슬립니다. 결국 어떤 상황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 더 미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짜증을 내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슬픔이나 서운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약속에 10분 늦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늦더라 하고 불평합니다. 그 말 뒤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외로웠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불만, 투덜거림, 짜증처럼 말이죠. 심리학자 존 볼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이 왜곡되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슬픔이 짜증으로, 불안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원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억눌린 감정이 내면에서 부패하고 결국 외부로 터져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 퍼집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말투를 들을 때 가끔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보다는 무슨 감정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게 훨씬 나았지.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바꾸면 더 좋아야 하는데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에 대한 집착,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변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익숙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멈춰있지 않으며 변화는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스릅니다. 변화는 곧 위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그 저항이 또 다른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해 볼까요?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태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감. 이들은 단순히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심리와 오래된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또 툴툴대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불안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들의 말이 짜증처럼 들려도 사실은 관심, 위로, 혹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진 않을까? 감정을 숨긴 채 짜증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진 않을까? 불만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하루의 끝자락,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순간, 분명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는데도 문득 고독이 밀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잇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고독이 때때로 더 짙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외로움의 섬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3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유형, 타인과 거리두기입니다.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재고 다가서기를 주저합니다. 가까운 이가 고민을 꺼낼 때 농담으로 넘겨버리거나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무심히 넘기며 답장을 뒤로 미루는 모습.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벽은 아픔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따뜻한 교감을 차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불안과 취약성에 대한 방어기제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방탄 유리를 치는 것. 외부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규정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부딪힘과 교류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하루 오랜만에 떠오른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 문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디작은 시작이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스스로를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회의 준비를 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어 밤을 새우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완벽한 결과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미루는 경우,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이런 완벽주의를 더욱 부추깁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칫하면 자기 비판이라는 독을 만들고 결국 자신을 외로운 섬으로 내몰 수 있다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함까지 품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진 않나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완벽하지 않은 보고서를 동료와 나누는 것. 작은 실수까지 인정하는 연습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은 내면을 성장시켜줍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방에 틀어박혀 친구들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도시의 바쁜 리듬 속에서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츰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이라는 늪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그의 연구에서 지나친 고립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강조했죠. 때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세요. 가까운 동네의 독서 모임, 작은 글쓰기 클래스, 가벼운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만남은 혼자만의 세계의 따뜻한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부드럽고 단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을까요? 타인과 거리두기, 완벽함 추구,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드는 이 3가지. 외로움의 패턴은 작은 용기와 따뜻한 시도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벽은 결코 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허물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생 고민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서로 진심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멀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데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사람. 말은 많이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함께 있어도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사람. 오늘은 인간관계를 진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과 철학의 시선을 빌려 이 복잡한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무시하고 논리만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논리는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죠. 하지만 관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논리만으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위로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아니야? 이 말은 정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공감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맞는 말을 건네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정은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논리는 논쟁을 만들고 공감은 다리를 놓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굳이 해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립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소통이 완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면 말을 끊습니다.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말이야. 내가 겪은 일이랑 똑같아. 그리고는 자신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대화는 피곤합니다. 상대는 곧 입을 다뭅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자리를 잃어버리죠. 결국 마음도 다치고 맙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너 관계와 나-그것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너 관계는 존재로서의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그것 관계는 상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방식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그것처럼 대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요약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땠어?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진심이 부족한 태도입니다. 말은 친절한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비어 있습니다. 말은 맞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심 없는 태도를 쉽게 알아챕니다. 신뢰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표현을 억지로 꾸며도 마음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형식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금세 들통납니다. 오히려 말이 없더라도 작은 행동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신뢰가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작고 성실한 행동은 깊게 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나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나옵니다. 내 마음과 말이 일치할 때
관계는 살아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은 정직함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감 없이 논리만 앞세우는 태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습관, 진심이 부족한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는 마음과 마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진심에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대화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꼭 걸러야 하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진 세 가지 유형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특정 성별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의 유형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를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관계를 마치 거래처럼 대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은 해줘야지라는 식의 태도죠. 이런 태도는 심리학에서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관계를 주고받는 이익의 균형으로 본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계속되다 보면 감정의 교류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관계란 건 사실 숫자로 잴 수 없는 따뜻함에서 비롯되는 건데 말이죠.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엔 내가 낼게. 너무 계산하지 말자 이렇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산하려 든다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심은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감정 태풍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대개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점이죠. 함께 있으면 내가 괜히 지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은 유독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 기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럴 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선을 긋고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가볍게 말하면 이런 사람과 있으면 매일 드라마 찍는 기분인데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내 평화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내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상관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속엔 진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분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 행동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말은 아무리 멋져도 약속을 자주 어긴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계해야 해요.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진심으로 쌓이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관계를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은 감정 대신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봅니다. 이런 사람에겐 계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며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시간을 두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면을 쓴 사람은 겉으론 좋아 보여도 진심 없이 행동합니다.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아는 방법이에요. 관계는 분명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과 얽히면 마음만 지치고 에너지만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과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언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기본 아닐까요?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